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상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판례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방해했더라도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길부터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로 연장되지만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이라도 그날부터 즉시 기산합니다. 일, 주,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령,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 행위인 약정으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정했다면 그 정한 바가 우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10시부터 2개월인 기간은 역에 의한 계산 원칙에 따라 2019년 6월 30일 10시에 만료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5월 1일 0시부터 기산하며 2개월 뒤인 6월 30일 24시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시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10시 종료는 틀린 지문입니다. 사원총회일이 2019년 7월 19일 10시인 경우 일주일 전까지 소집 통지를 발신해야 한다면 늦어도 7월 12일 24시까지 발송을 마쳐야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소급 계산 시에도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8일부터 역산하여 7일의 완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11일 24시 즉 12일 0시까지는 통지를 발신해야 합니다. 1998년 6월 1일 07시에 출생한 사람은 연령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므로 2017년 6월 1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며 생일 당일 0시가 되는 순간 해당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998년생은 2017년 생일 0시에 만 19세 성년이 됩니다.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소유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판례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 법규범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틀린 지문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닙니다. 이는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의 해석이나 의사고충을 위한 재판의 자료로 활용될 뿐입니다.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료를 청구받은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지 않고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 의무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틀린 지문입니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만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재정법이 강행 규정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 행위의 의사를 호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행 규정보다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리로서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신의 측은 강행 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시효 완성 항변권의 행사도 권리 행사의 일종이므로 신의 측의 제약을 받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중단을 방해하는 등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시효 항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대리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이므로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 주장을 신의 측으로 막는다면 강행 규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따라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강제로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된 을은 관리 대상이 되는 갑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24조 제1항 규정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 중에서 재산 관리인인 을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재산 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을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부재자의 권리를 현상대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 관리인 을이 한 처분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허가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뿐 아니라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산 관리인 을이 부재자 갑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법원의 선임 취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재산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부재자가 사망했더라도 선임 결정 취소 전까지는 관리인의 권한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3조 제1항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한정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정 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며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년 후견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를 심판할 때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과 동일하게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마땅히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후견 개시 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바꾸고자 할 때 그 변경 청구권자에는 당사자 및 친족뿐만 아니라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권력기관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비용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한정 후견인은 이를 사후에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호받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로 작성된 계약에 불과하므로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단 법인의 정관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사원과 기관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정관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규 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정관 내에 그 변경 방법을 명시해 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원칙입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이사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은 이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등기부의 등기만 완료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틀린 지문입니다. 민법 제41조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정관에 적지 않고 등기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단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관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사단 법인 정관 변경의 최종 효력 발생 요건은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입니다.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는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 사항일 뿐 정관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